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군 복무.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 설마 그랬겠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었던 진짜 군대였다는 것을요. 당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수준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온 국민이 안보 불안에 떨던 시절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선배님들은 3년간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1970년대 군대 문화 TOP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 군번줄과 인식표를 목에 항상 걸고 다니던 문화. 1970년대 군대에서는 군번줄에 인식표를 끼워 24시간 목에 걸고 생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이었던 시기, 만약의 전투 상황에서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필수 장비였죠. 인식표는 두 개가 한 쌍이었습니다. 하나는 목에 걸고 다른 하나는 전사 시 시신에 남기고 하나는 수습조가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죠. 인식표에는 이름, 군번, 혈액형, 종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욕할 때도 잠잘 때도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인식표가 목에 쓸려 자국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인식표를 분실하면 영창감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분실한 병사가 며칠간 영창에 갇히는 걸 봤다는 증언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인식표가 녹슬어 목에 달라붙었고 겨울에는 그 철제 인식표가 목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시죠? 요즘은 플라스틱 카드형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라는 증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시 같은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인식표가 우리 가슴을 짓누르던 그 느낌, 그게 바로 1970년대 군인의 현실이었습니다. 6.2 주말 외출도 못 나가던 36개월 복무 시스템. 1970년대는 육군 기준 36개월 만 3년을 복무했습니다. 지금의 18개월과 비교하면 정확히 2배입니다. 1978년생이 입대하면 1981년에야 전역하는 겁니다. 20대 청춘의 3년을 고스란히 군대에 바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출 외박이 극도로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신병 시절 6개월은 기본적으로 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훈련소 5주, 자대 배치 후 최소 5개월은 부대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고작이었고 그것도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시간 정도였습니다. 외박은 1년에 몇 번 받으면 다행이었죠. 휴가? 1년에 한 번 10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전방부대는 휴가 나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1975년 기준으로 육군 병사 약 56만 명이 이런 조건에서 복무했습니다. 집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데도 1년 동안 가족 얼굴을 못 보는 게 당연했던 시절. 부모님이 면회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편지와 면회가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 흘렸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시죠? 면회 시간이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주말마다 외출 외박 나간다고 하더군요. 평일에도 저녁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엔 부대가 곧 집이었고 전우가 곧 가족이었습니다. 오이 맨주먹 얼차려와 구타가 훈육 방식이던 시절. 1970년대 군대의 가장 어두운 면입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합은 기본이었고 선임이나 간부의 구타는 일상이었죠.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밤새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군장 완전군장에 총까지 들고 오리걸음, 토끼뛰, 팔굽혀펴기를 수백 번. 쓰러질 때까지 시키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실수하면 주먹이 날아왔고 대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참병들의 사적 제재가 심각했습니다.
저녁 점호 후 막사에서 이루어지는 구타와 폭행. 똥군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군번 한 자리 차이로도 폭력이 정당화되던 시절이었죠. 당시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죠. 1979년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도 과도한 기압과 구타 문제가 언급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간부들도 병사들을 구타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주먹으로, 군화발로, 심지어 개머리판으로. 지금 같으면 바로 군사법원 가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구타하면 영창이고 군사법원입니다. 선임이 후임 건드리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폭력적인 환경에서도 견뎌냈습니다. 그것도 3년간 말입니다. 사위 화장실에 문도 없고 휴지도 없던 열악한 위생 환경. 1970년대 군부대 화장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변기 칸막이는커녕 문도 없는 개방형 화장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줄지어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게 일상이었죠. 프라이버시라는 건 사치였습니다. 화장실 시설 자체도 낙후됐습니다.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변소가 많았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름엔 구더기가 들끓었고 겨울엔 변기가 얼어붙어 볼일 보기가 곤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휴지가 보급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면회 올 때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휴지가 전부였고 그것도 아끼고 아껴 써야 했습니다. 휴지가 떨어지면 신문지나 잡지를 찢어서 썼습니다. 심지어 나무 막대기를 깎아서 사용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휴지를 아끼기 위해 화장실 갈 때마다 신문지 몇 장씩 들고 갔던 기억 있으시죠? 그마저도 귀했던 시절입니다. 선임들이 휴지를 독차지하면 후임들은 정말 곤란했습니다. 목욕시설도 열악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씻거나 한 달에 한두 번 대중목욕탕에 단체로 가는 게 전부였던 부대도 많았습니다. 부대 내에 샤워 시설이 있어도 온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죠. 비누와 치약도 개인이 알아서 구해야 했습니다. 면회 올 때 받아오거나 PX에서 사야 했는데 월급이 몇천 원에 불과하던 시절이라 그것조차 부담이었습니다. 비누 한 장을 몇 달씩 쪼개 쓰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시죠?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3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으니 군대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더러운 환경, 부족한 위생용품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복무했습니다. 삼위밥에 돌멩이, 국에 벌레가 나오던 군대 식사. 1970년대 군대 식사는 정말 악명 높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가장 흔한 메뉴였고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리밥 비율이 73, 심지어 82인 경우도 많았죠.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점 안 되는 고기를 놓고 서로 눈치 보며 먹어야 했죠. 고참이 먼저 집어가면 후임들은 구경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식사의 질이었습니다. 밥에서 돌멩이가 나와 이가 부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했기 때문에 돌멩이, 모래, 심지어 쇠붙이가 섞여 나왔죠. 국에서 벌레가 나오는 건 예사였습니다. 어떤 날은 국 속에 파리가 둥둥 떠다니기도 했고 채소에 벌레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눈 감고 먹었습니다. 투정 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겨울철 김치는 얼어서 깨먹어야 했고 여름철엔 상한 반찬 때문에 집단 식중독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설사병에 걸려 화장실 앞에 줄 서는 일도 흔했습니다.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냉장시설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1975년 기준 군 급식비가 1인 1식 35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하려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영양실조에 걸리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체력 저하로 훈련 중 쓰러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입대할 때보다 전역할 때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군대는 뷔페식이고 치킨에 피자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1인 급식비가 10,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우리는 그 배고픔을 이겨내며 국토를 방위했습니다. 돌멩이 씹으며 벌레 나온 국 먹으며 말입니다. 2위 전화 한 통 하려면 PX 공중전화에 줄 서던 통신 환경. 1970년대엔 휴대폰은 물론 부대 내 병사용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과 통화하려면 PX 앞 공중전화에 몇십 명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외출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공중전화 부스 찾기였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5시간짜리 외출 시간 중 2시간을 전화 기다리는 데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화 부스를 찾아도 10원짜리 동전을 수십 개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내 전화가 3분에 10원이었는데 통화 도중 시간이 끊기면 또 동전을 넣어야 했죠. 손에 동전을 가득 쥐고 전화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시죠? 장거리 전화는 더 복잡했습니다. 교환원을 통해 연결해야 했고 요금도 훨씬 비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화하려면 3분에 100원 이상 들었으니 당시 병사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가 집에 도착하는데 일주일, 답장을 받는데 또 일주일, 2주가 걸려야 한번 소통이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바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지와 봉투, 우표를 사는 것도 병사들에겐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군사우편을 이용했죠. 무료봉함이라고 쓰인 그 봉투 기억하시죠? 1978년 통계를 보면 전국 공중전화 수가 약 3만 대였습니다. 전체 군인 60만 명이 이걸 나눠 써야 했죠. 부대 내 공중전화는 부대당 한두 대가 전부였고 그것도 간부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부모님 목소리 한 번 듣기 위해 외출 시간 대부분을 전화부스 앞에서 보냈습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얼굴 보며 매일 통화합니다. 부대 안에서도 폰 사용 시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몇 달간 가족 목소리 한 번 못 듣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1위 M1 소총 들고 24시간 지피 불침번 서던 최전방 근무. 1위는 단연 1970년대 최전방 GOP 근무입니다. 휴전선 바로 앞 북한군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긴장된 경계 근무였죠. 당시엔 M1 게런드 소총이 주력 화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 총을 1970년대에도 들고 있었던 겁니다. 무겁고 낡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M16 소총은 일부 부대에만 보급됐고 대부분은 M1으로 버텼죠. 한겨울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도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2시간씩 불침번을 섰습니다. 지피 근무는 더 길었습니다. 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24시간이 72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의 연속이었죠. 겨울철 지피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난방시설이 제대로 없어 동상에 걸리는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적이 언제 침투할지 모르니까요. 특히 1970년대는 북한의 도발이 잦았던 시기입니다. 1968년 1.2.1 사태로 청와대까지 무장공비가 침투했고 1974년에는 제1땅굴이 발견됐습니다. 1975년 제2땅굴, 1978년 제3땅굴까지 연이어 발견되면서 전방의 긴장도는 크게 달했습니다. 총탄이 날아오고 지뢰가 터지는 게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었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DMZ에서만 수백 명의 국군 장병이 북한의 도발로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모든 전방부대가 완전군장을 하고 참호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며칠을 보냈죠. 미군 전투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전차들이 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겪었던 1970년대 군 생활의 현실이었습니다. 밤새 초소에 서 있으면 북한군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쪽에서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어떤 병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는 군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은 장비도 좋아지고 근무 환경도 개선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전쟁을 준비하며 3년을 복무했습니다. 낡은 총 하나 들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1970년대 군대 문화 TOP7 어떠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우리는 웃음만 나옵니다. 그게 무슨 고생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18개월에 외출 외박 자유롭게 나가고 휴대폰도 쓰고 밥도 잘 나온다는데 우리 때와 비교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그 시절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3년간 국토를 지켜냈기에 우리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6개월 열악한 환경, 배고픔, 추위, 그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모든 것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에 군 복무를 하셨던 전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우리는 진짜 전우입니다. 이 영상이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전우의 기록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군대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우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전역하신 전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